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학생을 납치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의 원인은 뭔지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저 오시죠. 네, 학생의 납치 범죄 현황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주엔 나이지리아 서북부에 위치한 잠파라주에서 73명의 고등학생이 납치됐고 지난달에도 잠파라에서 대학생 18명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같은 납치 범죄로 인근 학교가 폐쇄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 130만 명으로 추정했고요. 이 같은 범죄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의 한 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납치된 학생들에게 지불된 몸값이 모두 1,834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학생 집단 납치가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납치된 학생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이 130만 명이 된다. 너무 심각한데 이게 근데 문제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이게 일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실상을 현지에선 납치 산업으로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원인이 공존하는데요. 우선 나이지리아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지난 2014년에 270여 명의 학생에 대한 대규모 납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밝혀졌고요. 여기에 대해 경제적 위기, 빈부격차가 학생 납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이지리아는 사실 세계 10위권의 산유국이고 GDP도 30위권으로 극빈국은 아닌데요. 하지만 세계 식량기구는 수년 전부터 나이지리아를 기근 위기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기본적인 식량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결국 생존을 위해 학생들의 생존을 빌미로 잡는 납치가 산업으로까지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공개된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 교육권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동 교육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지정됐는데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재적인 문제가 학생 납치로 이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한 흑인 교장이 강제로 휴직을 당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 텍사스의 콜라빌 헤리티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휴직 조치를 받은 제임스 휘트필드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장은 지난 7월 학부모들로부터 인종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비판받아 왔는데요. 흑인에게 불평등한 미국의 법과 제도가 인종차별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이른바 비판적 인종학의 지지자란 지적입니다. 결국 이런 여론이 최근까지도 이어지자 해당 학군의 교육감은 휘트필드 교장에게 유급 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휘트필드 교장은 SNS를 통해 최근 사태가 흑인 학생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신은 비판적 인종학의 유령이 아니다, 논란의 소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 지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NN의 정치평론가 브랜든 텐슬리는 비판적 인종학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의 정치적 행동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작은 지역 학교의 분쟁들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또 1800년대부터 흑인의 인권과 교육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논쟁이 계속 있어 왔고 최근 비판적 인종학을 둘러싼 갈등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텐슬리의 말처럼 인종학 갈등이 인종 간 평등에 도움이 될지 미국이란 사회를 분열로 이끌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인종 갈등 정말 언제쯤 우리가 보도하지 않아도 되게 될까요?